안녕하세요, 이노겸입니다. 경호의 특별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이 붙였죠. 공경호의 특별원칙입니다. 사경호의 원칙은 따로 있고 경호의 일반원칙 특별원칙은 다 공경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경호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이런 거 있죠. 있지만은 공경호의 특별원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자하목이라고 그랬죠. 큰 틀에서 자자하목. 자, 자기희생의 원칙입니다. 자기희생 원칙은 경호는 실패했을 경우에는 경호 대상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거나 사망을 하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경호는 자기 몸을 날려서 육탄으로 대상자를 방어해야 될 경우도 있죠. 이것이 자기희생의 원칙입니다. 아마도 경호원의 정신 자세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희생의 원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특별원칙은 자기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경호 작용의 고려 요소 중에서 책임의 분배를 설명하면서 이미 제가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호는 경호 조직이 팀워크에 이루어집니다. 팀 단위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경호는 자기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호 책임자도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고 경호원 개인도 책임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별 경호는 자기 담당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위에 바로 직상급자,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경호는 자기 담당구역 아닌 곳에서 어떤 총성이 울렸다, 돌발 사태가 발생해도 자기 담당구역 원칙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서 어디로 이동해라, 어디를 지원해라 지시가 떨어지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당구역 책임 원칙입니다. 왜? 경호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공격 A라는 지점에서 공격이 있었다 해도 공범이 숨을 수 있죠. B, C 지역에 공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에 그대로 자기 자리를 사수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담당국에서 어떤 공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담당구역 책임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특별원칙은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또는 통제점의 단일화 원칙입니다. 자, 이 통제된 지점 또는 통제점이라는 것은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나 출입구를 말합니다. 이 통로나 출입구를 단일한다? 한 개가 가장 좋다는 거죠. 한 개가 가장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2개 정도까지도 허용될 수도 있는 원칙. 대부분 한 개입니다. 예를 들면 접견자가 너무 많다. 그럴 경우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이럴 때는 2개를 허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한 개가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통로나 출입구, 즉 통제점이 여러 개 되면 통제하기도 어렵고 대상자가 공격을 받기도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제 지점을 단일화하거나 최소화해서 침투 공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통제 지점 접근 통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목표물 보존의 원칙입니다. 다른 말로 경호 대상자 보존의 원칙입니다. 목표물을 안전하게 보존한다. 목표물은 대상자를 말합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모든 암살자, 공격자로부터 분리 격리시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어쨌든 대상자에 가까이 가야만 위해를 가할 수 있겠죠. 격리시킨다면 위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에서 나온 파생적인 어떤 실천 규범으로는 행차, 일시나 장소, 이동 경로와 수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해야 된다. 언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떤 경로로 가는지, 뭘 타고 가는지 몰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여러 번 갔던 장소는 피해야 됩니다. 여러 번 갔던 장소에 계속 가게 되면 예를 들면 공격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느 곳이 공격하기 좋은 위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경호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취약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중에게 노출이 심한 보행행차는 가급적 아니 됩니다. 자, 차량 경우와 보행 경우, 도보 경우가 있다고 치면 차량 경우는 고속으로 이동하면서 방탄 차량 안에 있기 때문에 공격의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도보 경우 또는 보행 행차 경우는 이동 속도 느리고 방호벽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호원이 둘러싸고 있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경호가 경호 대상자도 적어도 한 2m 내외의 거리 유지해야 되니까 저격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노출이 심한 보행 행차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목표물과
공격자가 가까이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파생의 어떤 기법으로는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대상자의 곁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목표를 보존 원칙입니다.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이 1865년도에 발생했는데, 이때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극장 2층에 극장을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스 안에 대통령을 모셔놓고 경호원은 그 밖에서 지켜야 되는데, 이 경호원, 이 개 같은 놈이 말이죠, 근처 술집에 가서 술을 처먹었어요. 이 경호원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범인이 와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링컨을 암살한 거예요.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죠. 목표를 보존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11.6 사건 때는 차지철 경호실장이 총도 안 가지고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하고 같이 궁정동에서 술자리 회식 자리를 했습니다. 자, 11.6 사건 차지철이는 방어 경호의 원칙도 예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재규가 총을 쏠 때 자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박정희 대통령을 몸을 막았었어야 되죠. 못 막았었죠. 총 한 방 먼저 맞고는 뒤로 움찔움찔 물러서면서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목표물 보존 원칙도 위배됐고 방어 경호의 원칙도 위배되는 거죠. 경호실장으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총도 안 가지고 회의자리에 들어갔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경호의 특별 원칙 4가지 살펴봤습니다. 자기희생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통제점의 단일의 원칙, 그리고 목표물 보존 또는 대상자 보존의 원칙. 특히 대상 보존 원칙인 3번,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대상자의 곁을 지켜야 한다. 이거는 어떤 경호학 책에는 잘 안 나오고 소수의 경호학 책에만 나오는 내용이다. 자, 1, 2, 3번 목표물 보존 원칙과 관계없는 내용은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